하. 여성중대. 한때 조선 사람들은 독립군의 유일한 여장부 리관년을 넣고 만록 청중 1.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빨치산을 핵심으로 하는 항일의 만록 청중에는 우리 민족이 낳은 수백 수천 점의 붉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애국의 일념으로 불타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딸들은 남성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일제를 조국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생명도 청춘도 가정도 다 바쳤다. 그 자랑스러운 여성 투사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나는 1936년 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 사단을 편성하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하였던 여성중대에 대하여 회고하게 된다. 남오두 회의 이후 백두산으로 나오는 길에서 새로운 주력사단과 함께 여성중대를 따로 조직한 것은 유격대와의 급속한 확대 발전과 전반적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악량을 시사해주는 경이적인 사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중대의 탄생, 그것은 봉건적 질곡에 의해 수천 년 동안 뒷거방에 갇혀있던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혁명투쟁의 제1선에 당당히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대사였다.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두고 말할 때마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항일혁명 시기에만 해도 여성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하였다. 더욱이 여자가 총을 잡고 남성들과 같이 장기간 무장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여 나도 초기에는 여성들의 참군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생각, 그들이 그 연약한 몸으로 유격투쟁 앞에 나서는 모든 중하를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내 머리를 지배하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몇몇 여성들이 지난날 외래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공적도 세우고 경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화도 남기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장 서섭이의 목을 베게 한 평양의 명기 개월향이나 진주의 논개와 같은 애국 여성들의 무훈담은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임진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행주산성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고 그 싸움에서 여성들이 얼마만큼 큰 몫을 담당했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권율 장군이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행주산성에 배수진을 치고 산성을 포위한 3만여 명의 외병과 힘에 붙이는 결사전을 하고 있을 때 극어장 부녀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담아 석전을 하는 우리 군사들에게 부지런히 날라다 주었다. 행주산성 여성들의 그 짧은 애국 치마들은 훗날 조선의 모든 가정부인들이 동자질할 때도 띠고 지뢰거리로도 띠는 맵시 있는 앞치마가 되었다. 행주산성 싸움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여 그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한다. 고려 시기에 남북 차림으로 전장에 달려나가 거란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무훈을 떨친 설죽화의 이야기 또한 유명한 것이다. 역사는 설죽화와 같은 개별적인 여걸들의 참군담은 덜어 전해주고 있지만 순수 부녀들로만 꾸려진 전투부대가 영약 전장에 진출하여 백병전을 벌린 전리가 있었다는 기록은 별로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한 유격전쟁에서는 여성들이 간호원이나 재봉대원이나 취사원과 같은 보조적 역할뿐 아니라 전투원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해야 하였다. 일단 참군이 결정되면 여성들도 무자비한 전쟁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전쟁은 여성들이라고 하여 인도주의를 선사하지 않는다. 정세가 요구하면 남자들과 똑같이 무거운 장구류를 이고 지고 며칠씩 강행군도 해야 하고 온 땅에 배를 붙이고 포화 속에서 싸움도 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창격전에도 뛰어들어야 한다. 정치공작이나 식량공작을 위해 적구에 파견될 수도 있고 살을 저미는 것 같은 강추위 속에서 토공일 같은 것도 해야 한다. 엄동설 안에 풍찬 노숙하며 몇 년을 싸워야 할지 몇십 년을 싸워야 할지 그것도 알 수 없다. 이 모든 난관을 과연 여성들이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지판에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로 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을 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길림 시절부터 우리의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동무들 가운데는 나에게 참군의 의사를 표시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한영에도 눈물을 흘리며 유격투쟁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러나 나는 동만으로 나올 때 그를 억지로 북만에 떼두었다. 길림 시절의 소년회원들 가운데는 참군을 하고 싶어 도나에까지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고 중부만주에서 편지로 참군 의사를 표명해온 여동무도 있었다. 애국의 일념에 불타는 청들이었으나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였다. 여자들이 무장투쟁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그것은 남성들이나 할 일이다. 여자들에게는 여자들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여성들을 뒷고방에서 끌어내다가 사회혁명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들더러 어떻게 무장투쟁까지 하라고 하겠는가? 당시 나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다. 무장투쟁 준비가 성숙되고 여기저기에서 유격대들이 연이어 무어지게 되자 참군을 열망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갔다. 지하 조직들에서 활동하던 여자들 가운데는 남들이야 뭐라건 말건 막무가내로 유격대에 들어와 승인도 없이 그대로 포도버리고 앉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형세가 이쯤 되자 우리는 여성들의 참군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에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 참군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일부 기혼자들은 두 마디 안팎의 그 가능성을 부정해버리었다. 여성들은 집안일을 보고 남성들은 집 밖의 일을 보는 것이 조상 전례의 관례이다. 리관린이 한때 피스톨을 차고 독립군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에 하나나 있으나 마나한 경우이고 보통 여성들이야 어떻게 험한 산바를 타고 다니며 남자들도 감당기 어려운 유격활동을 하겠는가. 여자들을 전쟁마당에 끌어내는 것은 모험이라고 하였다. 지요 어떤 동무들은 여성 참군 문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우겨대었다. 그러나 차광수를 비롯한 다른 동무들은 그런 주장들을 즉석에서 일축해버리었다. 당신들은 인류 역사에 모곤제가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그 모곤제의 그늘 밑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온 시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가? 자식이 불속에 들면 그 속에 선참으로 뛰어드는 것도 여자이다. 항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는데 여자라고 왜 가만히 앉아있겠는가? 여성 참고는 우리 누이들 자신의 요구일 뿐 아니라 시대의 부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결국 여성 참군에 대한 논쟁은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매번 공전만 거듭하였다. 우리는 남성 청년들로 유격대를 조직한 뒤에 형세를 봐가며 훗날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미루어버린 여성 참군 문제가 아무런 의견 충돌도 없이 모두의 지지 속에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된 것은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간도 여성들의 투쟁 소식이었다. 화령현의 대담무쌍한 두 여성이 빨래방치로 일본 순사를 까눕히고 보청을 빼앗아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어 여성 참군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었다. 온 간도가 무장을 해결하기 위해 떨쳐나서던 때였다. 조직을 통하여 무기 획득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깨달은 18살의 나어린 처녀 김수복은 적의 무장을 빼앗아낼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자기의 짝패 처녀와 함께 빨래 함지를 이고 강가의 외나무 다리 목으로 나갔다. 며칠 전에 장마비의 다리는 떠내려가고 말뚝만 남아있는 빈 다리목이었다. 두 처녀는 종일토록 거기서 빨래하는 신용을 하며 알맞춤한 기회를 노렸다. 해질녘이 거의 다 되어서야 일본 경관 한 놈이 나타나 처녀들에게 자기를 업어 강을 건네달라고 호령하였다. 김수복이 경관을 업고 강물에 들어서자 짝패 처녀도 부축해주는 채 하면서 그를 따라 나섰다. 강심에 이르자 김수복은 신발이 젖는다고 발버둥치는 경관을 물속에 쳐박고 빨래방치로 난장을 쳤다. 학살당한 부모들의 이름으로 원수를 여정내고 무기를 빼앗은 두 처녀는 1933년 여름 항일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때부터 김수복에게는 빨래방치라는 별명이 붙었다. 훗날 우리 주력부대에서 재봉대 책임자로 공작한 박수환도 역시 빨래방치로 적병을 까눕히고 무장을 빼앗아낸 여성이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짜고들어 경찰놈들에게 술을 먹이고 단꺼번에 여러 자루의 무기를 빼앗아낸 신뢰도 있었다. 그 어떤 증서도 그들이 빼앗아낸 무기처럼 우리 여성들이 도달한 새로운 정신적 높이와 의지를 힘있게 증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의 북부 국경지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자기 힘으로 탈취한 총을 손에 잡고 무장대오에 뛰어들고 있었다. 여성들의 이 급진적인 진출과 의미심장한 변화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어찌하여 부성기나 가꾸며 팔자를 한탄하던 여성들이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을 비끄러매고 있던 봉건의 질곡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영약, 무력 항전에 참가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였는가? 그것은 손에 총을 잡고 나서는 길에는 달리는 살 수 없는 조선 여성들의 오목한 생활이 마련해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은 속박의 사슬과 원한뿐이었다. 조선의 봉건 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남전 여비를 계율로 삼아 모든 여자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구속하고 천대한 것이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음식이나 지어 바치고 손이 오리발이 되도록 밭을 가꾸고 길쌈이나 하는 집안의 모습과도 같이 치부되고 있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어도 홀몸으로 늙어 죽어야 하는 것도 여자였고 빚값에 팔려가는 것도 여자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 모든 불행 위에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라는 불행을 더 던져 놓았고 망국노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찍어 놓았다. 항일혁명은 그 모든 애군과 부조리의 근원을 송두리째 쓸어버리는 폭풍이었으며 이 나라 여성들을 혁명의 길로 인도해준 세계적인 사변이었다. 조선의 여성들은 폐인이 아니라 선혈로서 대지 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여성 참군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을 더 잘 보살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총은 잡았어도 여성은 역시 여성인 것만큼 유격전쟁을 하는 어려운 조건일 망정 여성 고유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였다. 유격대오에 여성대원들이 생긴 때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누이 동생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총도 제일 좋은 것을 주었고 잠자리도 제일 아늑한 곳에 정해주었으며 전리품도 제일 훌륭한 것으로 골라서 분배하였다. 이러는 과정에 나는 그 특수 우대의 격을 한층 더 높여 여대원들로 따로 대오를 편성해 줌으로써 그들의 생활 단위와 군사행동 단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대원들만으로 따로 중대를 조직하게 되면 그들의 혁명적 자부심과 열의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고 자각성과 전투력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수 있으며 생활상 불편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전투원이 되게 해달라. 총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학살한 원수놈들을 담은 몇 놈이라도 잡아서 원한을 풀어야 하겠다는 것이 여대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재봉대에 가도 병원에 가도 작식대에 가도 여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하였다. 우리가 사령부에 직속된 여성중대를 따로 꾸려야겠다고 확고히 결심한 것은 무성에 나와 새 사단을 꾸릴 때였다. 그때 우리가 새 사단의 골간으로 삼은 100여 명의 민생단 혐의자들 가운데는 장철구, 김학실을 비롯하여 여대원들이 적지 않았다. 민생단 혐의 자료들이 불타 없어지고 어젯날의 민생단 혐의자들이 모두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날아가자 사초에 숨어있던 민생단 연루자들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끼어 있었다. 리계순, 김선, 정만금 등이 그런 여성들이었다. 이불 보따리를 이고 나타난 박록금처럼 개별적으로 찾아온 여대원들도 여럿이었고 대첨창과 오도양차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새 사단에 편입한 군서부대와 함께 집단적으로 참군한 여대원들도 여럿이었다. 우리가 미혼진 미령에 갔을 때 그곳 재봉대에 있던 김철호와 허성숙이 전투부대로 돌려달라고 어찌나 송아를 먹이는지 아무리 설복하여야 막무가내였다. 재봉대 전원이 다짜고짜로 우리를 따라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덕무들이 우리를 다 따라 나서면 군복은 누가 지어주겠는가고 하니 자기들을 대신할 수 있는 병약한 여대원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다. 알아보니 미혼진 미령에는 재봉대, 병원, 작식대들에 필요한 인원을 분분히 배당하고도 남을 만큼 여대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 남은 여대원들을 전투중대에 배치하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중대를 시범적으로 따로 모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미혼진의 여대원들만 가지고서는 한 개 중대를 모을 수 없었다. 역량이 부족하였다.
나는 최연에게 앞으로 여덕무들이 한사코 요구하면 여성 소대를 하나쯤 모으보라고 귀띔하여 주었다. 순수 여성들만으로 전투중대를 하나 따로 모아주면 어떨 것 같소? 어느 날 내가 박록금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비치자 그는 대뜸 환성을 올리며 절대 찬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산호와 리동학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순 여자들끼리만 모아가지고 전투랑 꽤 치러낼까요? 여자들만 있어가지고서는 사나운 애너무리들과 맞서 변변한 싸움을 해낼 것 같지 못합니다. 중대와 소대들의 지휘를 남성들이 맡아 해준다면 몰라도. 김산호의 말이었다. 남성들이 지휘한다면 그걸 어떻게 여성중대, 여성소대라 할 수 있겠어? 여성중대면 지휘도 여성들이 맡아 하게 해야지. 나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글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덕문에는 무슨 사관학교나 군사대학을 다녀서 지휘관이 되었어? 김산호는 말문이 막혔으나 여전히 석연치 않아 하는 눈치였다. 리동학도 여성중대라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렸다. 우리가 여성중대에 대한 문제를 화제에 올리자마자 김주효는 펄쩍 뛰었다. 순수 여성들만으로 중대를 편성하여 전투장에 내보내면 싸움을 망치고 말 터인데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만강 부근에서 여성중대 조직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1936년 4월경에 불쑥 남녀 혼성부대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남녀 혼성이라지만 그 속에 남성 대원은 4 내지 5명뿐이고 나머지는 김철호, 허성숙, 최장숙, 황순이를 포함하여 전부가 여성들이었다. 내가 김철호에게 덕무는 앓는 최현 동무를 내버리고 무슨 일로 여기 왔는가고 묻자 그는 바로 최현이 보내서 왔다고 하였다. 병을 털고 일어난 최현은 여대원들이 자꾸만 전투원으로 돌려달라고 송아를 먹이자 그중 시끄럽게 구는 건강한 여대원들만 따로 추려 서부대를 모아주면서 나한테 찾아가면 알더리가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분명 여대원들한테서 당하는 성화를 우리한테 밀어버리고 그들의 운명 문제까지도 우리의 처분에 맡기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김철원의 여성 서부대 대장은 조동무라고 부르는 애절문 남성대원이었다. 햇병아리 같은 신입대원이 여성 서부대의 대장으로 대열을 인설해 온 것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까닭을 알아보았더니 허성숙은 우리가 준 치마들이야 뭐 최현 동지 안중에나 있습니까? 밥이나 시키면 고작이지 어디 대장질을 시키겠답니까? 하고 벌분 소리를 하였다. 그 여성 서부대의 부책임자도 역시 태병렬이라고 하는 키가 자그마한 애절문 신입대원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열을 관리하고 인도해온 것은 키거리 장대한 최장숙이었다. 그는 총과 배낭 외에도 쌀이 한 자루 가득 들어있는 무쇠 가마와 작식 도구들, 도끼와 톱까지 지고 왔는데 사람보다 짐이 더 컸다. 허성숙의 짐도 최장숙의 것에 못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유격대 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남녀를 불문하고 최장숙이와 허성숙이처럼 많은 짐을 진 대원은 나도 처음 보았다. 최장숙의 짐을 받아 내리워 주었는데 어찌나 무거웠던지 힘에 붙였다. 힘장사로구만. 내가 못내 감탄하자 태병렬이 그 누님은 한 끼에 만두를 100개나 널름하였습니다. 60개를 널름하고 보초를 선 다음에 다시 40개를 더 꿀꺽했는데 아무 탈 없이 다 소화시킨 여장수입니다. 하고 볼쭉거렸다. 그 바람에 폭소가 터졌다. 최장숙은 태병렬에게 눈을 흘기면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무슨 거짓말이겠어. 한 끼에 만두 100개쯤 제껴대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짐을 져낼 수 있겠어. 내가 태병렬을 두둔해주자 모두들 또 한바탕 웃음판을 터쳤다. 그날 나는 슬쩍 남녀대원들의 힘내기를 조직하였다. 곰같이 힘이 세다고 공인돼 있는 한 남대원을 불러내어 먼저 허성숙이 벗어놓은 배낭을 줘보라고 하였다. 그는 호미자루로 잔뼈가 굵어졌다는 사람인데 왕청일판에서는 상등 씨름꾼으로 소문났었다. 앉은 자리에서 찰떡을 맹물에 묻혀 35개까지 먹었다는 떡보이기도 하였다. 그 대원은 허성숙의 짐을 지고 수월히 일어났다. 나는 토퉁 2자루를 메워주면서 그 짐과 총을 가지고 휴식 없이 얼마만한 거리까지 행군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이 한 심리쯤은 쉬지 않고 갈 것 같다고 하였다. 다음은 최장숙의 짐을 지어보라고 하였다. 장숙의 짐을 진 그는 땅을 짚고 가까스로 일어났다. 다시금 터퉁 두 자루를 메어주며 이번에는 얼마만한 거리를 행군할 것 같은가고 물으니 고작해서 어디쯤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하였다. 최장숙에게 그 짐을 지고 얼마나 행군했는가고 물어보자 그는 쑥스러워 말을 못하였다. 김철호가 그를 대신해서 대포시아에서 전투를 치른 다음 여기까지 쉼없이 행군해 왔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자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포시아에서부터라면 거의 100리나 되는 먼 거리였다. 남대원과 최장숙의 힘내기에서는 최장숙이 이긴 셈이었다. 나는 허성숙을 시켜 대포시아 부근에서 여성 서부대가 겪은 전투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였다. 허성숙은 얼굴이 거밋거밋하고 몸이 다부지게 생긴 여대원이었다. 인정이 많은 대신 입이 무겁고 말수도구가 적었다. 그러나 요긴한 말은 꼭 하고야마는 곧고 대바른 성이었다. 최장숙을 선봉장으로 하는 여성 서부대는 우리를 찾아오던 도중 식량이 떨어져 고생하던 끝에 산중에서 어떤 반일부대를 만나 그들과의 공동작전으로 대포시아 부근의 어느 집단 부락을 기습하였다. 여대원들은 그 전투에서 남대원들의 못지않은 투지를 발휘하였다. 반일부대 병사들은 저온 신식 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퇴각했던 위만 경찰대가 반격을 가해오자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쳤다. 하지만 최장숙인의 여성 서부대는 구식 토통을 가지고서도 적들을 본때 있게 적초댔다. 그들은 반일부대가 차지하고 있던 개선으로 달려드는 적들까지도 다 도맡아 요정냈다. 특히 그날 보초를 섰던 여대원이 아주 희생적으로 잘 싸웠다. 옆구리에 총상을 당하여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적들을 완강하게 견제하였다. 그의 총알에 맞아 여러 명의 적병들이 연방 거꾸러졌다. 그러자 시체를 끌고 달아나는 놈들이 나타났다. 여성 전투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돌격에로 넘어갔다. 반일부대 대장은 도망치는 자기 부하들에게 개자식들, 조선 여자들은 토퉁을 가지고도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너희들은 도망을 쳐! 하고 고함을 질렀다. 대여를 이탈했던 반일부대 대원들은 그제서야 대어에 돌아와 추격전에 합세하였다. 전투는 승리적으로 결석되었다. 그 전투담을 듣고는 모두가 여대원들의 용감성과 대담성, 견인불발성에 감탄하였다. 1936년 4월 만강 부근의 수림 속에서는 여성중대 탄생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우리는 이 중대를 사령부 직속으로 두고 소대와 분대들을 직접 편성해 주었다. 첫 중대장으로는 박덕금이 임명되었다. 여성중대는 우리나라 군 건설 역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여성전투 구분대였다. 여성중대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고질화되어 왔던 남전여비 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들의 정신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었다. 예로부터 남전여비가 가장 무심하게 적용되고 발현되었던 것은 정치 분야보다도 군사 분야였다. 물론 정치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마력과도 같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은폐된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미쳐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지우지한 신뢰는 호다하다. 하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때때로 제왕이나 군 사령관보다 더 힘이 있었다고 하는 여성들도 군사 분야에 들어가서는 별로 맥을 추지 못하였다. 군사는 거의 남성들의 독점물로 되어왔다. 우리는 군사 분야에서 남녀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비록 우리 혁명군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해방을 실제로 이룩하였다. 여성중대 출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 민족적인 복과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었다. 혁명군에 여성중대가 있고 그 여성중대 대원들이 남성 군인들 못지않게 잘 싸운다는 것은 미국의 전 민족이 다 아는 사실로 되었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의의 있는 화제거리로 되었다. 193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의 국내 신문에는 김일성 부대에는 여대원도 10여 명이라는 보도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짤막한 글이었지만 그 기사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던진 파문은 대단히 컸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손에 총을 잡고 항일무장대회에서 용감하게 싸운다는 소식은 조선의 모든 여성들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 소식은 국내와 해외에서 인민혁명군에 입대할 것을 열망하는 수많은 참군 지망자들을 낳게 하였다. 우리는 여성중대를 조직한 후 그가 제 발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돌봐주고 이끌어주었으며 실전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시키었다. 여대원들의 정치적 열의와 자각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도 해주곤 하였다. 소탕하에 머무를 때 여성중대원들에게 김 스탄케위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던 것이 생각난다. 김 스탄케위츠란 러시아에서 나서 자라 전 생애를 공산주의 여배에 바친 이름난 조선인 여성 투사이다. 그의 번적지는 함경북도 경원군, 샛별군, 경원군이었다. 그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찍이 소학교 교사가 되었으나 로령으로 찾아오는 교포들과 망명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교원 생활을 그만두고 울라지보스토크에 가서 러시아 각지에 널려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짜리가 타도된 후 볼세위크당에 가입한 김 스탄케위츠는 남편과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10월의 존치물을 수호하기 위한 직업적인 혁명의 길에 나섰다. 그는 하바롭스크에 있는 볼세위크당 원동부에서 대외 사업을 맡아보는 한편 조선인 독립운동자들인 리동휘, 김립 등을 추동하여 한인 사회당을 조직하도록 열정적으로 떠밀어 주었다. 김 스탄케위츠의 눈부신 활동은 연해주 지방은 물론 러시아에 있는 모든 조선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냈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원동의 형세가 반혁명에 유리하게 전견되고 볼세위크당 원동부가 하바롭스크에서 철수하게 되었을 때 김 스탄케위츠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뒤처리를 마무리한 다음 기선을 타고 떠나다가 불행하게도 아무르강에서 백파도당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 최후 순간을 앞두고 그는 적들을 향하여 절규하였다.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다. 비열하고 악독한 너희들의 운명도 오래지 않다. 상갓집 개무리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망상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다. 김 스탄케위츠와 함께 설죽화, 개월향, 유관순, 리관닌 같은 명인 여걸들도 우리 여대원들의 친근한 정신적 보수로 되었다. 여성중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어디에 가나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였다. 오각별이 빛나는 군모를 쓰고 어깨에 기병총을 맨 여대원들의 모습이 먼 발치에 얼핏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여자 군대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동네방네를 뛰어다녔다. 여성중대가 사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선 여대원들이 어떤 정황에서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 품성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인민을 도와주고 존대하면서 처신을 잘한 데 있었다. 우리는 어느 부락에 주둔할 때나 주인집 드락을 쓸어주고 물을 길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텃밭에 김을 매주는 여대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대원들은 인민들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설도 하고 글도 가르쳐 주었다. 여성중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이었고 진귀한 꽃이었다. 사실 발적 초기의 여성중대는 무기가 변변치 못하였다. 대부분이 구식 토퉁이었는데 개중에는 그런 척마저 못 가진 대원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볍고 맵시 있는 기병총을 메워주려고 작정하였다. 그래서 몇 차례 전투도 조직했지만 기병총은 좀처럼 맞다들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신안차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위만군 수비대가 말을 타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정찰을 통하여 그 수비대가 병실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나는 공사장 습격 전투를 결심하고 그 과업을 여성중대에 맡겼다. 그리고 그들을 공유해 주려고 공사장 가까이에까지 같이 갔다. 그 전투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금시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날씨여서 적병들은 작업을 중지하였고 보처병도 경계를 늦추고 있었다. 박록금 중대장이 울린 신호청성과 함께 공사장 근처에 매복해 있던 여대원들은 비어같이 달려나가 적들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댔다. 여기저기에서 산드럿! 산드럿! 하는 여대원들의 야무진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적병 하나가 총가에서 총을 꺼내들고 반항을 시도했으나 장정석이 날쌔게 총탁으로 까놓피었다.
전투는 10분도 못 되는 사이에 결석되었다. 몇 명을 살상하고 나머지는 전원 포로하였다. 전투에서 수십 정의 저격 무기들을 노획했으나 아쉽게도 전리품들 중에는 기병총이 한 자루도 없었다. 포로들의 말에 의하면 기병총은 기마 순찰을 나간 자들이 다 메고 갔다는 것이었다. 포로들은 자기들을 습격하고 사로잡은 것이 여성 유격대라는 사실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여성 중대는 그 후 여러 전투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대영 전투와 동강 전투도 여성 중대가 특출한 솜씨를 발휘한 전투였다. 그들은 어느 전투에서나 잊을 수 없는 무훈담을 남겼다. 장정숙은 대영 전투 때 총알이 아까워서 적 보초를 주먹으로 단매에 쳐 눕히고 돌격로를 열었다. 김학씨를 비롯한 3명의 여대원이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각각 한 발씩 총을 쏘아 적의 경비 전화선을 잘라버렸다는 신비한 이야기는 동강전투가 남긴 기담이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성중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부 관하의 함경남도 경찰부가 여러 건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김일성 부대의 부녀대원 박덕금 이하 40여 명이 소화 11년 1936년 소화 11년 음력 5월 초순경 무성현 신안차의 위만군 수비대를 공격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같은 시기에 그들이 대영을 습격하여 장청 10여 정과 군복 등을 노획해 갔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여성중대가 진행한 무성현 동강전투에 대한 기록도 있다. 조국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항일혁명 열사들의 군상을 돌이켜볼 때마다 나는 그 군상의 한복판에 있는 여성중대원들과 대담무쌍한 여장부들을 추억하게 된다. 여성중대의 첫 중대장 박덕금은 중대를 잘 통솔하였다. 많은 전우들은 박덕금의 특징을 단마디로 여장부라고 규정하였다. 박덕금이 지금의 41문짜리 지하적을 신고 다녔다고 하면 아마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유격대의 전리품들 중에 지하적 같은 것이 많았지만 그렇게 큰 것은 드물었다. 그래서 박덕금은 초신을 많이 신고 다녔다. 박덕금은 왕청에 있을 때 구부녀회 주임까지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활동가였다. 집살림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결혼할 때 이불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누대기 차림으로 혼례를 치렀다. 남편 강승용인의 집안도 역시 살림이 째지게 가난해서 신랑 신부가 첫날 덮고 잘 이불조차 마련해주지 못하였다. 부부는 한날 한시에 입대하여 왕청유격대 1중대에 배속되었다. 어느 날 1중대 정치지도원은 나를 찾아와 박덕금이 방금 전에 해산을 하였는데 그가 가 있는 친정집에는 포대기 하나 만들 만한 천조차 없다고 걱정하였다.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가보았더니 정말 이불은 고사하고 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호라비 살림에 딸의 시중까지 드느라고 쩔쩔매던 박덕금의 아버지는 자기네는 난리통에 너무나 여러 번 곤두박질을 하다 보니 이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까마득하다고 하였다. 갓난애기는 헌 누대기에 쌓여 있었다. 나는 곧 소부대를 파견하여 이불과 포단감을 마련하였다. 재봉대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천으로 두툼하고 푹신한 이불과 애기 포단, 애기 옷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런데 박덕금이네 부부는 애기 옷과 애기 포단은 갓난애에게 입혀주고 덮여주면서도 이불만은 쓸 생각을 하지 않고 큼직한 보자기에 싸서 괴짜구에 거의 얹어두기만 하였다. 살을 에이는 혹한에 등뼈가 가들어들 때에도 그것만은 다치지 않았다. 강승용이 7중대 소대장이 되어 안도 독립연대로 떠나간 후부터 줄창 왕청부대에서 생활해온 박덕금은 남편이 속한 부대가 우리 부대에 편입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올 결심을 하였다. 그는 친정집을 떠날 때 우리가 해준 이불을 아버지에게 넘겨주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김 대장이 너희들을 위해 마련해준 소중한 이불인데 너희 부부가 덮어야 한다면서 기어이 그 이불을 가지고 떠나게 하였다. 박덕금이 익어온 이불보따리는 그대로 그의 별명이 되고 말았다. 전우들은 이름 대신 그를 이불보따리라고 불렀다. 박덕금은 겉보기에는 성미가 무뚝뚝한 것 같았지만 속이 깊고 인정미가 있는 여성이었다. 부침성이 좋아서 지하공작에도 적임자였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1937년 초에 우리는 그를 장백현 신흥천의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였다. 그의 임무는 권영벽과 리재순을 도와 장백현 상강구 일대 여성들을 저국 광복회 조직에 묶어 세우는 것이었다. 박록금은 그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던 중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는 리재순처럼 남들이 한 일까지 자기가 다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지 않은 혁명가들을 감옥에서 석방시키었다.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동지들이 맥을 놓고 감방 안에 쓰러져 있을 때면 혁명가열을 불러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박록금이 해산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함흥형무소로 이송되었을 때 적들은 그를 결핵 환자가 있는 감방에 밀어놓았다. 병에 전염되어 감옥 귀신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 결핵 환자는 정평농조 사건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김가성을 가진 여성이었다. 박록금은 일신의 건강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중태에 놓여있는 그 여성을 살부치처럼 간호해 주었다. 사경에 이른 그 여성은 얼마 후 병보석으로 놓여나갔는데 그 대신 박록금이 병에 전염되어 눕게 되었다. 가석방된 그 여성의 가족들이 신세를 갚는다고 하면서 명주저고리와 떡을 해가지고 감옥으로 찾아왔으나 감옥 당국은 자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나무리에 그토록 많은 사랑을 기울여온 이 인정 많은 유격대의 여장부는 그 여성이 죽음을 앞두고 마련한 눈물겨운 지성마저도 받아보지 못하고 모진 병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눈을 감았다. 우리의 여대원들 중에는 마동의 누이 동생 마국화도 있었다. 그는 우리가 소간도 지방에 나가서 활동할 때 17도구 평강동에서 우리 부대 정치공작원인 김세옥의 영향을 받아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김세옥은 마국화의 스승인 동시에 애인이기도 하였다. 저국의 해방을 성취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한 그들은 모든 것을 미래에 맡겨두고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만 분투하였다. 어느 날 작식공작을 하던 마국화는 부엌에서 강낭죽을 퍼서 전우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두 사람 몫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몫 중 한 몫은 자기가 굶으면 되는데 나머지 한 몫은 누구를 굶겨야 하는가. 이런 어려운 사정 앞에서 마국화는 망설이기만 하다가 김세옥의 양해를 받아볼 결심을 하였다. 그는 병실 밖으로 김세옥을 불러내다가 딱한 사정을 하소하였다. 세옥동무, 양해하세요. 오늘 저녁만은 덕매의 몫이 없는 걸로 여기고 굶어주세요. 참 안 됐어요. 안 되다니. 이런 때야 응당 내가 굶어야지. 그 대신 저국이 해방된 다음에는 매끼 겁대기를 한다는 걸 미리 선언하는 바요. 김세옥은 이런 농까지 하고 나서 밝은 낯으로 돌아섰다. 그날 밤 마국화는 맹물로 끼니를 굼뗀 애인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가 굶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둘 다 저국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마국화가 전사한 후 여대원들은 그의 배낭 속에서 한 쌍의 학을 수놓은 이불거죽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국화가 굳은 비와 눈 속에서 마련한 결혼 지참품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값지고 이보다 슬픈 지참품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여전사는 거칠은 황야에 쓰러지고 꽃 피지 못한 꿈만 이국 땅에 남았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여대원들은 그 이불 거죽으로 고인의 시체를 감싸주었다. 여성중대는 탄생 후 반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저국이 영원히 기억하고 인민이 길이길이 따라 배울 불멸의 위훈을 남기었다. 항일혁명의 일선에서 무장을 잡고 강적 일제를 상대로 하여 피어린 싸움을 벌려온 여전사들이야말로 현대 조선 여성들의 빛나는 귀감이며 인류 해방 투쟁사에서 참다운 전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성 영웅들이다. 그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인륜적 평등을 남먼저 이룩하고 우리나라 여성해방의 길을 비로소 개척한 선구자들이었다. 우리 노동당 시대는 항일혁명 투쟁 시기 여성 중대원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 정신과 투쟁 전통을 이어받은 무수한 여성 영웅들과 여성 활동가들, 여성 노력 혁신자들을 배출하였다.
안영애, 저키, 리수덕, 리신자, 정춘실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가 나온 여성 영웅들의 사고와 실천을 지배한 것은 백두의 넋이었다. 우리의 수백만 여성들은 오늘도 이 넋으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회주의 보루를 쌓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는 항일의 혁명 전통을 이어받은 수많은 여성 구분대들이 있다. 총을 잡고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 있는 여전사들은 비단 인민군대의 여성 구분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런엉조기대, 붉은 청년 근위대들에도 총을 잡은 여대원들이 수두룩하다. 전민무장화를 실현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천만의 여성 전체가 유사시에 조국의 전토를 사수하기 위하여 총을 잡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천만 여성 무장대의 원형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직속 여성중대였다.